사람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많은 사람은 도망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거절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늘 벗어남으로 생각합니다. 규칙에서 벗어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 관계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사회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게 모든 제약에서 멀어질수록 자유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젊은 시절 많은 사람이 꿈꾸는 자유도 비슷합니다.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않는 삶, 출근 시간에 묶이지 않는 삶,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삶, 내가 원할 때 움직이고 원하지 않으면 멈출 수 있는 삶. 우리는 그런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이상한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를 꿈꿀 때는 모든 가능성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모든 선택지가 눈앞에 펼쳐지자 사람은 오히려 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인지도 흐려집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확신은 줄어듭니다. 사람은 자유가 많아질수록 자동으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유가 많아질수록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순간도 함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원하던 자유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택지는 많아졌는데 방향은 사라집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는데 삶이 더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유를 원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의 결과도 내가 감당해야 하며 실패했을 때 남 탓으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유를 피합니다.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 대신 책임져 주기를 바라며 정해진 틀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전함 속에서 삶은 점점 무뎌집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편안할 수는 있어도 살아있다는 감각은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유를 잘못 이해해왔습니다. 자유는 제약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 책임도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혼자만의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약을 이해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생각보다 조용한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모습으로 오고 어떤 날은 피하고 싶은 일을 마주하는 모습으로 오며 또 어떤 날은 남들이 정해준 길에서 잠시 멈춰 서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람은 조금씩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이번 편에서는 선택이 어떻게 자유가 되는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자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은 자유를 벗어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 정해진 삶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는 사람. 이런 이야기들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어딘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압박감, 인간관계의 피로, 끝없이 요구되는 역할들. 사람은 늘 지금의 삶 말고 다른 삶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틀을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분명 해방감이 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하루,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감각. 분명 자유로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찾아옵니다. 불안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선택이 정말 맞는 걸까?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이전에는 답답해도 적어도 기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틀에서 벗어나자
이제는 스스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누군가의 시선과 확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답답했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열려버린 순간 사람은 오히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고독도 찾아옵니다. 기존의 관계를 벗어났지만 새로운 관계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나눌 사람도 줄어듭니다. 자유로워졌는데 이상하게 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장 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이 멈춰섭니다. 그동안 자유를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단지 현재의 답답함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흔히 자유를 미래의 해방감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자유는 훨씬 복잡합니다. 누군가 대신 방향을 정해주지 않고 누군가 대신 책임져주지 않으며 누군가 대신 의미를 만들어주지 않는 상태. 그 안에서 스스로 살아야 하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얻은 뒤 다시 익숙한 틀을 찾기 시작합니다. 불편했지만 예측 가능했던 삶, 답답했지만 방향은 분명했던 관계,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던 선택들. 인간은 종종 자유보다 익숙함 안에서 더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자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단지 제약이 사라졌다고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기준도 없는 상태는 사람을 더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장에서 나온 새가 자유로운 이유는 단지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람을 이해하고 방향을 잃고 날개를 움직이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유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온 뒤 어디로 날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배워가는 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다시 멈춰섭니다. 벗어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벗어난 뒤 자신의 길을 만드는 데에는 더 깊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는 자유는 순간의 해방감을 줍니다. 그러나 방향을 세우는 자유는 삶 전체를 바꿉니다. 진짜 자유는 모든 제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약 안에서 자신만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약이 자유를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악가는 제한된 안에서 음악을 만듭니다. 운동선수는 엄격한 규칙 안에서 기록에 도전합니다. 시인은 짧은 문장 안에서 거대한 감정을 담아냅니다. 이 모든 사람은 일정한 틀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 조건들이 그들을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음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용할 수 있는 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리듬에도 규칙이 있고 화성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악기마다 낼 수 있는 소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음악은 바로 그 제한 속에서 탄생합니다. 제약이 없었다면 오히려 음악은 형태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12개의 음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깊이 이해한 사람은 그 안에서 끝없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같은 음으로도 완전히 다른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슬픔을 만들고 누군가는 희망을 만들며 누군가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흔드는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음의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깊이 움직일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랑도 같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만 밀어붙이지 않고 함께 만든 약속을 지키며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바로 그 과정이 사랑을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 상대를 배려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더 넓어지고 욕망을 조절하는 과정 속에서 더 성숙해집니다. 사람은 흔히 아무 제약도 없는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무 제한도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점점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움직여야 하는지도 흐려집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질수록 오히려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방향 없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사람은 제약을 싫어하지만 동시에 모든 경계가 사라지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경계가 사라지면 방향도 사라집니다. 중력이 없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새도 날 수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의미 있는 선택도 불가능합니다. 선택이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기준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진짜 자유는 제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한계도 보고, 관계의 책임도 보고, 자신이 가진 능력의 크기도 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핑계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 조건 안에서 가능한 길을 찾고, 그 길 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을 다시 붙잡습니다. 자유는 현실을 지우는 힘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 방향을 발견하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그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남 탓으로만 도망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종 자유보다 안전함을 선택합니다.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대신 책임져 주기를 바라며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편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와도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진심을 드러내는 대신 가벼운 관계만 유지하려 합니다. 상처받을 가능성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피할수록 이상하게 삶의 주도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환경이 나를 결정하고 상황이 나를 흔들고 남의 반응이 내 감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람은 자유를 잃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실패했을 때 남만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을까? 어떤 방향을 다시 선택해야 할까? 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책임은 자유의 벌금이 아닙니다. 자유의 증거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선택은 아직 내 삶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기로 한 선택만이 비로소 내 삶이 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상황이 자신을 끌고 간다고 느꼈다면 이제는 그 상황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실패도 있고 억울한 상황도 있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사람은 그 안에서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태도와 선택입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계속 남 탓만 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방향을 수정합니다. 그 차이가 결국 삶 전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결과를 혼자 떠안고 무너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몫과 할 수 없는 몫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외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생기면 사람은 더 이상 상황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지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라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감각을 회복합니다. 모든 선택이 자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충동적인 선택, 습관적인 선택, 두려움 때문에 하는 선택, 남의 기대에 끌려가는 선택. 이런 선택은 반복될수록 오히려 사람을 더 묶어버립니다. 자유로운 선택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멈출 수 있어야 하고, 자기 기준이 있어야 하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동 반응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잠시 멈춥니다.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선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움직입니다. 화가 나면 바로 말하고, 불안하면 바로 도망치며, 외로우면 익숙한 관계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감정과 자신 사이에 아주 짧은 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스로 방향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자기 기준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말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방향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와 방향까지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늘 상황이 결정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누가 먼저 말해주기를 바라고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확신이 생긴 뒤에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사람은 완벽한 확신이 없어도 방향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좋은 결과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패는 모두 남 탓으로 돌리면 사람은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은 결과까지 끌어안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다. 이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삶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익숙한 방향으로 다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은 삶을 흐름에만 맡기지 않습니다. 불완전해도 스스로 방향을 선택하려 합니다. 반대로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한 사람은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외부의 평가보다 자신의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상황보다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운보다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자유는 완벽한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려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선택하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의 거대한 결심으로 갑자기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잠시 멈추는 것. 익숙한 반응 대신 다른 방향을 선택해보는 것. 두려워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반복되면서 사람 안에는 이전과 다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자동 반응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작게 느껴집니다. 누가 보아도 극적인 장면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분명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나를 끌고 갔다면 이제는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타인의 반응이 나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그 반응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지 묻게 됩니다. 자유로운 선택은 삶을 한순간에 뒤집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 안에 새로운 중심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계속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는 삶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오래 남을 가치를 보고 순간의 감정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기도 합니다. 눈앞의 편의를 포기하고 당장의 인정 대신 오래 남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들이 결국 삶 전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두려워합니다. 후회하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하며 자신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다릅니다. 흔들린 뒤에도 다시 자기 선택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밤이 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자유로운 사람은 다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불안하다고 해서 바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 관계에나 자신을 던지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삶 전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자신이 선택한 방향을 붙잡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위해 남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유는 고립이 아니라 연결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완벽한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조건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속에서 배우며 조금씩 더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은 한 번의 거대한 선택으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하나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말을 반복하는가? 어떤 관계를 붙잡는가? 어떤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가? 그 흐름이 쌓이면서 사람의 얼굴과 삶의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의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반복한 작은 선택들이 결국 그 사람의 분위기가 되고 태도가 되고 삶의 결이 됩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압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피했을 순간에 머물렀다는 것을, 예전의 자신이라면 무너졌을 말 앞에서 다시 중심을 잡았다는 것을. 그런 선택들이 쌓일 때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택이 자유가 되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이전에는 남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는 데 많은 힘을 사용했습니다. 불안과 후회와 걱정 속에서 정신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에너지의 방향이 바뀝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관계도 달라집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칭찬에도 휘둘리지 않고 비난에도 완전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밖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길을 따라왔고 늘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 이후 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금 삶도 충분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적인 수입,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 그래서 그는 한동안 자신의 감정을 모른 척하며 다시 이전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버텼는데도 살아있다는 감각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삶 안에는 자신이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 이후 그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 주말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숨기지 않는 것, 사소해 보이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방향들이 쌓이면서 삶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적은 월급을 받더라도 자신이 진정 의미를 느끼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불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어도 내가 선택한 삶입니다. 바로 그 감각이 자유입니다. 자유가 된 선택은 삶을 남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은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볼 수 있구나. 자유는 그렇게 퍼져나갑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 선택을 이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무모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자기 삶을 선택하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이전과 다른 평온이 생깁니다. 남들이 모두 인정해주지 않아도 적어도 자신이 왜 그 길을 걷는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알미 사람을 버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다시 다음 선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유를 잘못 이해해왔습니다.
자유는 아무 제약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을 피할수록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 자유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유는 제약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방향을 선택하는 힘이었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자기 삶으로 끌어안는 태도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선택하려는 용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가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유는 도착지가 아닙니다.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과정 자체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지. 자유는 먼 곳에 있는 거대한 문이 아닙니다. 삶이 완벽해진 뒤에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고 완벽한 확신이 생긴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는 흔들리는 순간에도, 불안한 순간에도, 확신이 부족한 순간에도 자신의 방향을 다시 붙잡으려는 태도 안에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오늘 내가 피하지 않고 감당한 하나의 선택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자유는 멀리 있는 특별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의 조건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 방향을 잃지 않는 삶, 두려움이 있어도 도망만 선택하지 않는 삶, 완벽하지 않아도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선택이 자유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에필로그.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선택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무엇을 붙잡을지, 무엇을 포기하지 않을지, 어떤 상황에 있든 완전히 빼앗기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아주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이 결국 사람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유는 내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피하지 않는 이 선택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고 있습니다.